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이게 별로 이렇게 제일 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꾸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드는데 어떻게 제일 마지막 순서가 돼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가 좀 괜찮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서점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따고 이제 그 도서관이나 초중고 학교에 도서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이제 다니면서 그 원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강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는 태어나서 이런 강의를 해보리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강의가 받고 엄청 부담이 갔었어요. 도저히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계속 밀었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제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제안서를 써서 내고 한 2주일 전부터 PPT를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 너무나, 왜냐면 내가 이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 3년 걸렸거든요. 저를 따는데. 3년 동안 한 걸 갖다가 정리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PPT 너무 많고, 양도. 그러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 통해가지고 이제 좀 지도를 받았죠. 그래서 줄여라. 이거 너무 많다. 줄여서 처음에 한 40장을 만들었다가 한 20장 정도를 줄여가지고 이제 가기 전날 선생님이 아무래도 내가 처음 한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학교를 오래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걸 켜놓고 하려는 거야. 근데 막상 이걸 딱 켜놓고 설명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못하고 그냥 갔죠. 가가지고 강의하는 날 가가지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 받고 나니까 그냥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그래서 그날 첫날 강의인데 한 제가 2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50분은 이론적인 거 하고 50분은 이제 뇌체조 쪽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시간 20분을 해버렸네. 근데 다행히도 수강생들이 한 20 한 몇 분 참석을 하셨는데 한 번도 안 가시고 끝까지 다 남으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나더라. 선생님 이번에 한 거는 이론을 조금 줄이고 뇌체조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한번 하면 좋겠다고 그게 반응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가기를 시작했고요. 사실 서점을 하다가 이렇게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서점을 저희가 이제 시작한 건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5년 됐고요. 그 서점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서점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교 다니실 때 정문 앞에 서점에서는 아침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제가 2000년도 되기 전에 그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계속 아침에는 봐드렸었어요. 책 판매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제 97년도부터 사실 서점이 이제 계속 추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정점에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자꾸 떨어지니까 아버님이 학생들하고 싸워요.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별로 행동 안 좋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걔들하고 엄청 싸워요. 그러니까 막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닌데 그래서 아니다 싶었는데 어머님이 또 저한테 막 권유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고려대 사고가 나가지고 이 팔로 오토바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한 1년 6개월 치료를 했거든요. 이게 뼈가 안 붙어가지고 막 재수술까지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머님이 아무래도 아버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네가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이제 경험이 있었으니까 20년 동안 계속 봐왔으니까 총판 직원들도 다 알고 학교 선생님들 다 알고 그래서 맞춰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면서 이거 이런 대로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매출이 안 올라올 텐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책을 잘 알지만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서 같은 경우도. 그럼 오면은 우선 내가 이제 그 상태를 물어봐요. 학생들의 어떤 상태를 물어보고 그럼 그게 맞는 책을 이렇게 한 2-3권 정도 이렇게 골려주고 비교를 해줘 설명 살짝 해주고 비교를 해서 스스로 이제 택하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하나둘씩 학생들이 이게 알려지면서 야자라는 걸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 야자를 할 때는 이 공부를 하는 애들이 그룹 이렇게 몰려다녀요. 그럼 같이 운동도 하고 상위권에 있는 애들 뭐 농구도 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럼 걔들이 한번 오면은 그런 게 얘기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제가 이쪽이 약한데 어떤 쪽의 책을 보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쫙 설명해주고 6명이 100명 오면은 같이 다 보게 해요. 그럼 걔들이 그 책을 사가지고 가서 보고 나한테 다시 피드백을 줘요. 그럼 그 피드백이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월 달부터 굉장히 바빠요. 그런 거 듣느라고. 그럼 이제 그 듣는 걸 학생들한테 다 오면 알려드리고 학부모님들 오면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책 어떻게 좋으면 선정해 주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저한테 보내요. 야 여기 앞에 여기서 가면은 그 사장님이 다 해줄 거야. 그렇게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서점 매출이 계속 전체 떨어지는데 저희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던 차인데 이게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또 학생 수가 또 계속 줄다 보니까 그러던 차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저기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땄죠. 그걸 따가지고 영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그걸 따가지고 이제 서점을 하다 보니까 거기 소상공인진흥공단 거기에서 그 자영업자 컨설턴트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다 100%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고 그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가 자격증이라는 어떤 그 유통관리사 그거 하나에다가 이제 영업 경력 그거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영업자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 이제 한 3일간 이제 그 교육을 받아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해가지고 3일간 받으면 이제 그 풀에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한 3건 정도 했나? 1년 한 것이. 근데 나중에는 그거 하다가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바쁜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도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아이디들 보면 다 사람이 있는데 근데 활동을 안 하니까 이제 그건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올리고 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어서 또 계속 찾았죠. 뭘 해서 이걸 또 전환을 시켜야 되나 찾던 중에 2015년도인가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갑자기 협동조합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처음에 만들게 생겨가지고 그게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 해를 쫙 한번 보고 아 이거 내가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협동조합 설립하게 되는데 저는 항상 그 컨설턴트를 3년 동안 하면서 뭘 했냐면 항상 이 처음에는 힘들다가 노력을 계속하면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정점에 바로 전부터는 사실 다음 계획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점에서 떨어질 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케팅 이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때 그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1년 후에 우리 서점 모임에 제가 그때 총무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발표를 했죠. 앞으로 이 협동조합이 제일 우리가 서점이 힘든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밖에 없으니까 이걸 할 경우에는 내가 나서서 그걸 진행을 해주지만 그처럼 내가 총을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열 몇 분이 동참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일반 참고서 매출이 떨어지는데 이제 학교,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런 데서 그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 구입을 다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다 일반 도매상하고 다 거래했었어요. 근데 연합회 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지역 서점을 이용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강압적으로 그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공문을 좀 보내달라 그랬죠. 구청으로 아니면 교육청으로. 그리고 그걸 보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구청 가서 그 경제 지원과라고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그 담당을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보여주고 이거 못 받았냐 공무원. 그때 받았대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받고선. 제가 이거 보여주고 이거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으니까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는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도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도서 납품하다 보니까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이게 제가 나서 하면 좀 도와주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협동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한 대로만 아무것도 또 이 서점을 하시는 분이 참 그 안 좋은 게 나이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거든요. 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항상 먼저 그만둬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리고 새로운 거 변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근데 저는 그게 답답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첫 해는 한 5천만 원 매출 올리다가 한 3년 정도 갔을 때 한 5억 이상을 올렸거든요. 거의 뭐 강서구 쪽에 제가 이제 소재하고 있는데 그쪽에 큰 물건 내가 다 잡았죠. 영업을 계속 해가지고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학교 계속 공무원분이 잡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다가 이 뇌경색이 왔어요. 그 일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걸 막 처치하다가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뇌경색이 와가지고 한 7년 전에 그 쓰러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을 한 게 이게 내가 계속 가면 안 되겠다. 근데 건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협동조합을 저번 탈퇴했죠. 탈퇴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이제 왜냐면 내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영업도 계속 했죠. 그랬더니 한 2억 가까이 이제 매출이 또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안정이 된 거예요, 서점이. 서점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떨어져요. 그 때문에 서점 해가지고는 임대료 내기도 벅차요. 인건비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 이제 납품을 해가지고 유지를 해오다가 그래서 그걸 탈퇴해가지고 유지를 해서 이제 됐다 보니까 뇌경색 오다 보니까 이 흔들려요, 몸이. 뛸 수가 없어. 인지도 많이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등산을 갔다가 올라가다가 문수봉이에요, 북한산. 거기를 이제 코로나가 왔었거든요. 코로나 때 그 등산할 때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앉아서 쉬고 이제 간식 좀 먹고 내려오려고 일어서는데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갔던 일행이 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저 119에 신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19 요원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니 그냥 못 내려간대요. 또 헬기를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헬기를 타고 저기 은평 성모병원인가 그걸로 내려갔었어요. 다행히도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받고 했는데 아무 이상은 없대요. 이제 그 전에 뇌경 때문에 병원 다니던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겪고 나면서부터 이건 아니구나. 내가 건강이 이러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뭘 추가를 할까 계속 찾았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서점의 매출도 어느 정도 올라갔고 그러면 한계성이 이제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찾았죠. 찾다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그 무료 강좌가 굉장히 많아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떻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두뇌를 알면 관계가 보인다는가 하여튼 그런 강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몇 과목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심이 그때 막 생기더라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지금 노래 지도 강사 하신다 그랬는데 저 그냥 실버 노래 지도 강사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젊었을 때 20대 때는 제가 농구를 좀 했었어요. 키가 좀 있다. 근데 제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0.2, 0.1, 0.3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력이 자꾸 늘다 보니까 이게 스피드 하잖아요. 그거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는 계속 했죠. 그러다가 그걸 이거저거 찾다가 갑자기 딱 뛴 게 그걸 두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찾았죠. 찾다 보니까 자격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국가고인.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그럼 이거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선은 자신이 없었는데 딱 책을 샀어요. 서점하니까 살 수 있잖아요. 사가지고 이제 보고 안 되면 반납하려고. 그래서 사가지고 쭉 한번 봤어요. 처음부터 까지 무조건 그냥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네 과목이잖아요. 한 10일, 15일 걸렸나? 다 읽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 문제가 있길래 풀어봤었거든요. 근데 39점 나오더라고. 그래서 39점, 난 20점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39점 나왔길래 그러면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괜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 브레인 트레이너도 원래 대학 졸업 이상 다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128강 이렇게 교육 이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수를 했죠. 그래서 그걸 이수하고 하면서 거기서 뇌치료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 거를 처음엔 제가 20분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운동하는 거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20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조금 하고 그거를 지금 이제 5년째 지금 하고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한 40분 정도 해요. 가지수가 한 40가지 정도 해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호흡, 명상, 그다음에 이제 이 손유희, 그다음에 건강박수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케겔 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것도 한 1시간 이제 저녁에 좀 이제 이완을 시켜야 되니까 낮은 운동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작년에 MRI 찍었는데 이 뇌경색이 싹 없어졌어요. 거의 완치돼가지고 교수님들이 그 의사 선생님 놀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저기 뭐 체중을 뺐네요. 근데 체중은 안 빠졌어요. 체중 별로 안 빠졌는데 그 모든 수치가 다 정상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건강관리협회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봤잖아요.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게 치수를 보더니 예사롭지 않은 수치가 나왔대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심각한 그런 수치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나온 수치는 약을 먹어야만 하는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수치가 약을 먹어야만 떨어지는 수치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네요. 그래서 나 아침에 뇌체조 운동도 하고 호흡 복식 호흡도 하고 지금 이제 단전호흡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명상도 하고 그런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살이 많이 안 빠져도 그런 수치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자신을 얻어서 작년에 그 구립도서관 같은 데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거래하는 그런 데면 이제 명함을 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구립도서관에서 들어온 거예요.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처음에 갈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됐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결과 나와서 강의 끝나고 또 체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하기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뭐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7월 달에 이제 여기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그래서 뭐 국가자금도 주고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금 내가 이제 그거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올해 7월 1일 날 이제 만 65세가 되는 해가 돼서 이제 뭐 전철도 공짜로 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는 순간에 기분이 굉장히 좀 묘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노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빨리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7월 달 해가지고 8월 다 돼가선가? 그래가지고 이건 공부를 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그동안 자격증을 땄는데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남들한테 뭐 특성평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가가지고 뇌파 교육하는 거 있죠. 그걸 제가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 했는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8시 돼가지고 7월 8월 때 돼가지고 공부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벌써 1차는 지나간 거예요. 벌써 국가장학교 신청하는 기간이. 그래서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했더니 우리 오창혁 교수님이 학과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괜찮은데 용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9월 달부터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입학을 해서 지금 한 학기가 끝났잖아요. 이 한 학기가 끝나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번에 12월 18일인가 며칠 전에죠. 제가 두뇌 뇌체조 이제 특강을 하게 됐어요. 한 2시간. 그리고 이번에 제가 2시간 이제 며칠 전에 아주 성과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선생님이 이걸 오늘 해보니까 2시간이 하기로 했는데 2시간 10분을 했어요. 근데 2시간 10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반응이 좋다고 내년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해드린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두뇌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자신감이 생겼고 내가 이렇게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거든요. 근데 진짜 두뇌 공부를 하면서 내가 놀라고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내 인생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최근에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상대방이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외부 정보나 자극에 대해서 내 반응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또 그 서점을 하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학습 상담 책에만 했지만 지금은 요새는 이제 두뇌에 대한 관련 연관을 시켜서 학습 상담을 해줘요. 지금 거의 그 사실 초, 중, 고 학생들이 학습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두뇌가 이게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두뇌 공부를 하면서 이렇구나 그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상담해 주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출이 보통 10% 20% 계속 떨어지는데 저희는 지금 계속 올해까지도 올랐어요. 매출이 한 10% 20%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희 서점 주변 말고 외부에서도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게 이 두뇌 이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세상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뭐 이제 시립도서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두뇌 관련해서 이 강의가 없어요. 거의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내가 나오는 그 가양도서관 그 구립도 그 원장님은 그게 없어서 강사를 초빙할 때 굉장히 좀 특이한 걸 원하시더라고. 그래야 이제 그 수강생들이 많이 호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지금 좀 약간 제가 이번에 한 2번 해봤는데 2번 하다 보니까 개발을 많이 해서 이 프로그램을 자꾸 이제 개척을 하면은 굉장히 큰 시장이 되겠구나. 그리고 중고등학교도요, 초중고등학교도 거의 그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그 학업 성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50% 이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사실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저기 오청년 학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하게 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신데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제 미팅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저 김태형 교수님도 계시고 이문진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세 분 미팅을 했는데 다 세 교수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은 아주 굉장히 좀 큰 보람을 그 안고 지금 내년에 이제 그 학교에서도 추진을 하고 이제 그러고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 이제 두뇌를 하면서 이 학교를 오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큰 이 보람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제가 나이는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두뇌 교육의 힘이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저도 이렇게 하니까 더 큰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힘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